오늘 스피노자가 주는 지혜 하나를 찾았어요. 인간의 예속 또는 감정의 힘에 관하여. 감정을 지배하거나 억제할 때의 인간의 무능력을 나는 예속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권리 안에 있으며 스스로 보다 좋은 것을 알면서도 보다 나쁜 것을 따르도록 종종 강제될 만큼 운명의 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운명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극복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우울증을 극복을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 많은 것을 터득한 스피노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찾아봤는데 역시 스피노자도 그런 경우를 종종 보니까 안타깝게 생각을 하겠죠. 운명에 완전 자기를 맡겨버리는 것,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힘을, 에너지를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글쎄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노회찬의 죽음 앞에서 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또 최근에 정두원 전 의원의 죽음 앞에서 막 울고 하잖아요. 그것은 자기들도 같은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자신을 깊이 자기가 생각하려고 막 노력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생각이 이렇게 끌려 나온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울증이 그냥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라 정치를 하면서 이제 왔는데, 물론 자기가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극복을 못한 것은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우울증이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 정치사하고 함께 이렇게 피바람이 몰아치던 그 시절에 어떤 중심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 이명박을 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책사 역할을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통찰력 이런 것들이 탁월했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형이라는 사람이 이명박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제 아주 자기가 거기서 뭔가 이렇게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이명박 저 사람 자체가 원래 인격이 좀 개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은 또 더 나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완전 정권을 휘두르는 걸 보면서 정두원 의원의 지금 이번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런 걸 보면은 합리적인 생각을 그래도 보수 중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명박 대통령이 되었지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래도 나라를 바로 세우는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친인척들이 다 해먹는 구도로 가게 되면은 정말 위험해진다 하는 나름의 소신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책사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는 이익에 굉장히 편성한다 이런 게 많잖아요.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내가 이 정권을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권이 아무리 썩어 있어도 나는 이 정권에 편성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자리 보전을 할 테야. 그리고 더 큰 야망을 꿈꾸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좀 정두원 이분의 에게 이렇게 더 쉬워졌던 안 좋았던 이미지는 굉장히 오래 갔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의원 4선 도전했을 때 떨어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 우울증에 시달릴 만큼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배신을 이제 크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하고 이상득이 어떻게 보면은 힘을 합치면서 오히려 자기를 대통령을 만들어준 정두원을
배신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배신에 치를 떨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뇌물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걸로 이제 이렇게 법정 공방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상덕이라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정언을 한 거예요. 그쪽 솔로몬 쪽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제 죄가 있는 것이 확실한데, 정두원에 대해서는 정두원의 비서가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겁니다. 돌려줬으니까 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두원은 그런 그 돈을 받지 않아도 자기가 충분히 괜찮은 어떤 그런 상황으로서 이제 그런 그 자리에 있었다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알게 되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을 정도니까 이미지가 완전히 이렇게 작살이 난 그런 상태잖아요.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있잖아요. 완전 거의 이 사람이 최전선에서 전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뒤에 가서 책사로서 또 활동을 했을 거니까 잠도 못 자고 정말 온갖 열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생 동안 쌓아온 그런 에너지를 전부 다 끄집어내 가지고 뭔가 세상에 내가 살아있는 이 그 엄청난 에너지, 그런 데서 완전히 너무나 큰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배신을 당했으니까 정권을 잡고 나니 완전히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들이닥친 어떤 불행은 뭐였냐면은 또 친박과 싸웠잖아요, 이명박은. 근데 이 친박 쪽에서도 이제 정두원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죠. 정두원은 이미 배신 당해가지고 완전히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황인데, 친박에서조차도 그래도 이명박하고 한 편이었으니까 정두원은 위험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재판에 걸려들었을 때 정두원에게 유리하게 하지 않고 아주 불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드는 이런 상황이 이 안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두원이 1심, 2심에서 다 유죄를 받았는데요, 마지막 대법원에 가가지고는 무죄라는 게 드러났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또 정치 재판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정두원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정두원은 완전히 그때 그 당시에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특히 이제 양쪽에서 다 버림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감옥에서 이제 굉장히 거기서 우울증의 이제 제일 첫 번째 우울증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과 그 다음에 이상, 그런 어떤 갭이 너무나 큰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천당과 지옥을 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얻은 어떤 그런 정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강인함 있잖아요. 정말 내실이 완전히 다져진 강인함, 이런 것은 조금 약하지 않았나, 지금 현재의 결과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온 거죠. 진짜 내가 나라를 위하고 이 나라가 너무나 위태롭구나, 내가 이 위태로움에서 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다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몸이 거기까지 따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신 멘탈도 그렇고 항상 갭이 계속 있어 왔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중간 사이에 우울증이 끼어들 수가 있는 것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문이 좀 풀렸어요. 왜냐면은 이재명 도지사가 모든 죄가 다 무죄로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두원 이 사람은 인터뷰하는 곳에 가가지고 인터뷰하는 곳마다 이제 무죄라니 너무 놀랬다, 자기는 생각도 못했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이유를 저는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번에 정두원 이분의 어떤 이런 극단적인 상황 때문에 자료를 계속 추적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은 자기가 겪었던 어떤 정치 재판의 철저한 희생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재명을 통해서 계속 본 거예요.
거기다가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부엉이 팀이 지금 극문의 최고 핵심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 멤버들한테도 지금 이재명은 아주 그 위협적인 인물로 이렇게 이제 딱 찍혀 있잖아요. 그러고 또 이제 이렇게 자유한국당 저 사람들도 이재명이 못마땅하죠. 혹시나도 살아나가지고 제일 큰 대항마가 될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고 있는 이재명을 보니까 이재명이 도저히 저 정치 재판에서 살아나기 힘들겠다. 해경군 김씨, 김부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걸리는 거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 판도가 아니더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정두원이 정말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는데 이것을 이제 가지고 그 친박 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팀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이제 공경으로 몰아넣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과 정두원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정두원은 국회의원이었고 책사였거든요. 책사다 보니까 좀 약간 이미지가 틀리잖아요. 이 사람은 이명박이 저렇게 인간성이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자질이 일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다니 정두원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박근혜를 위해서는 태극기를 들고 막 성조기를 들고 막 울고 불고 하는 사람 있지만 이명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예,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정두원은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이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더 정두원 같은 경우에는 인심을 얻지를 못한 거죠. 실제로 이명박이 지금 현재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만큼이라도 그죠? 조금이라도 진짜 제대로 해놓은 게 있다면은 지금 정두원도 나중에 이렇게 힘든 일이 와서 당하고 계속 당했을 때 이렇게 이제 억울한 일만 있는 그런 상황은 안 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행정가였잖아요. 그리고 성남시를 아주 그 작은 성남시를 완전히 부자 도시로 만들고 지금은 또 경기도가 어떤가요? 경기도 자체가 아주 그냥 활기가 넘치는 그런 도시잖아요. 전부 다들 너무너무 도시들마다 힘들다 하면서 그냥 울고 불고 하고 있는 분위기가 정말 팽배한 가운데 경기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을 잘 하다 보니까 활기가 넘치고 사람들이 경기도로 이사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분위기도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제 보면은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 관광, 산업까지 이재명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은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그때부터 중소기업 살리기, 그 다음에 이제 적폐들, 그러니까 건설 적폐들과의 어떤 일전을 벌이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지금은 뭔가요? 지금은 문화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거리와 그 다음에 즐길 것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정책 같은 경우에도 시, 군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선출직 공무원들이잖아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 가져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도 안 열어주고 완전히 거수기 역할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 성남시장을 하면서도 거의 완전 맨날 전쟁하듯이 해가지고 이루어낸 어떤 그런 결과물이었잖아요. 자기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도지사가 되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이 시장들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경기도지사는 알아본 거죠. 그러면서 충분히 그것을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재명 도지사의 탁월한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자신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리고 저 사람은 아니야, 안 되겠어 하는 생각이 들면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그 장치 안에서 탈락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마켓을 도입한 거죠. 정책 마켓이 그런 거잖아요. 이 시, 군,
이런 데 있는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선별하는 작업을 해서 좋은 것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을 시키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은 그것은 배제시키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있잖아요.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신감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항소심 때문에 이렇게 김갑수 TV의 김갑수 쌤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펼친 이 행정 능력이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드러난 상황에서 만약에 저 극문 똥파리들이 어떤 난동을 부려서 이렇게 뒤집는 결과가 된다면은 세상은 다시 한번 또 뒤집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도 충분히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일본과의 이 경제 전쟁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도 또다시 어떤 그런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죠. 바이.